여의도 클래스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웃어도 괜찮죠? 어제 시장 너무 많이 밀리는 거 보면서 이제 저희 방송 준비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오늘 또 이렇게나 폭등하는 급반등 장세가 펼쳐져서 일단은 한숨 돌리면서 방송을 하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나 점검하면서 또 시장 얘기 또 해봐야죠. 뭐 답 안 나오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9% 넘게 오른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14%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야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종목이긴 하나 지난 이틀간 이어졌었던 폭락 장세를 또 만회한 종목들도 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그제 있었었던 폭락 장세 속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히 세계 1위였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급등할 때도 세계 1등, 급락할 때도 세계 1등이었는데 어쨌거나 다 수치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거 다 더하고 나니까 그래도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그런데 이게 가장 걱정이었었잖아요. 신용거래 물량이 너무나 늘어났었다는 거. 이제 폭락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B2에 대한 기사가 도배가 됐었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는 그 신용거래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것을 중단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잇따라 나왔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휘청이다 보면은 너무나 위험해 버립니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버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주의하고자 이 내용을 한번 살피고 갑니다. 자, 3월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남아있는 3월은 좀 예전 이틀 전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챙겨볼게요. 다음 주에 있을 GTC 2016 요거 가장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AI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감 상존하는 가운데서 과연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GTC 2016에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그 무대 위에 올라서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야 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미국 FOMC 금리 결정 등등의 이슈들도 쭉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점검을 한번 더 해볼게요. 코스피 장 초반부터 급반등 성공해서요. 장 초반에는 5,700까지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단숨에 오늘 하루에만 490포인트 되돌림 나타났습니다. 9.6%의 상승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볼까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반등 탄력도가 강했습니다. 10% 이상의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됐었던 것 같고 장 초반도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이 강한 장이 연출이 됐다.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19만 원 위에 올라서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서 살펴봤었듯 GTC 2016에 대한 이슈 한번 반도체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와줄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동차 미국의 실적 나왔고요. 2월 역대 최대로 많이 팔았다라는 뉴스 나오는 가운데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54만 8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장도 한번 가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 방미 사절단에 대한 기대감 이슈 하나 잡혀 있고요. 네, 코스피 시총 상단 또 그 외의 종목들도 이렇게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코스닥 시총도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일제히 강한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총 상단에 놓여있는 에코프로 달려갑니다. 20% 넘는 상승. 이틀간의 폭락이 조금 아쉬웠었던 삼천당 제약 워낙에 이제 강한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어서 나오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웬만한 종목들 10% 이상은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살펴봅니다. 방산 섹터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UAE 측에서 천공2에 대한 어떤 그 효력, 어떤 그 영향력,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추가로 이제 사겠다 구매 요청이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하에 또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또 돋보였는데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이렇게 나와주는 거 한번 챙겨봅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을 해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또 소외를 받은 종목이 그래도 있었네요.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야죠.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일단 휘청 읽는 그 중동발 리스크 좀 이슈가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에서는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에 제가 안내 드렸을 때는 이 전쟁발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그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지금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상승 시장에서는 강한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발 이란의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더욱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도 이란이 뭐 다른 쪽으로 뭐 드론을 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 시각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온다라고 해도 이 산업에 대한 성장의 궤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개발 가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쪽에 저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유가 관련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바로 반도체와 에너지 섹터겠죠. 오늘 굉장히 큰 환호성을 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일자 눈물의 손절을 하시고 나서 오늘 굉장히 가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산업의 성장, 이쪽에 주목하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딱 두 개만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국내 시총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랑 제가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전일자 지금 3영업일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오후장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종목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MTN 방송을 통해서 17만 5,800원에 안내를 드렸어요. 18만 원 미만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바로 대장주 공략 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 수익 열쇠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시총이 1,00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 있고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아직 상승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진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요 근래 사실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급락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켰던 종목이에요. 오늘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갱신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1월 9일 날 공략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10만 원대에 재추천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80% 아니 40% 그 이상에 대한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셔라 말씀드렸죠. 신고가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추가 상승 힘차게 가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강한 종목은 확실히 티가 나죠. 이렇게 또 눌리다가도 회복될 때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개를 드는 종목이 있었다라는 거, 그 주인공들을 한번 찾아보고 왔네요. 이달의 위원님께는 코스닥 시장 좀 봐주세요, 위원님. 코스피보다 오늘 움직임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어서요. 좀 3월은 이쪽 시장 중심으로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붙겠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매년 1분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계절성을 나타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 AACR의 초록 공개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고 또 여기에 4월에 또 아스코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알트우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과 맞물려서 또 정부의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올해 들어서 ETF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상승을 했죠. 특히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 대비했을 때 코스닥과 반도체 업종의 ETF 상승률이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추종 ETF의 거래 대금이 3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코스닥 대비 코스닥 추종 ETF의 거래 대금은 7.5배 증가를 했고요. 또 반도체, ETF 반도체 쪽은 또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또 특히 알테오진이 담고 있던 1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이러한 코스닥 유동성이 흘러들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최근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해서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이러한 반도체 투톱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을 2종목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G2G 바이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에 특화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본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언급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또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1,5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특히 5.6%의 낮은 할인율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사의 성장성에 주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는 6월에 코스닥 159송 종목 정기 변경 일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 여전히 최근에 그 상단 부분, 이 거래일 동안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금일 또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7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방막 증착 기술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IDM 기업들의 선단 공정 투자 수혜주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지난 2거래일에 급격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금일 상단 박스권 하단을 또 전일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금일 반등에는 가장 선봉에 서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낼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유진테크, G2G 바이오 2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도 조정을 받을 때도 저희 옆클에서 나오는 종목만 보면 되네요. 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님들께서 지금 더더욱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쪽을 꼽아서 오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도영 위원님의 첫 번째 인사이트 힌트 보겠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이거 노래 한번 해주시죠. 가사인데. 네. 그쵸? 노래 한번 해주시죠. 이거 근데 무슨 노래였죠? 저 지금 생각 가물가물한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해주세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상속자들. 네. 드라마 상속자들 OST였어요. 네.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반도체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반도체밖에 보이지 않고 반도체가 국내 시장의 모든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서 오늘은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닌 소부장단의 움직임까지도 정말 파괴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그리고 그동안 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테크윙 이런 종목들에 대한 향연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왜 김도영 어드바이저가 이 반도체 섹터를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HBM3가 나왔을 때부터 한미반도체를 시작해서 SK하이닉스 지금은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유진테크 등등을 얘기를 하는지 이런 말 리스크가 축소, 여기에 저가 매력도 확대. 그런데 D램 가격이 상승률이 70%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가 인상을 100% 이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각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연 1200조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산 반도체를 배척한 상황이죠. 누구 수혜일까요?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한 소부장단까지에 대한 움직임. 반사 이익이 아닌 그냥 몽땅 우리가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 수익의 확대가 나타나는 지름길이다. 자, 종목을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으니까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리 8월 28일 날 공략을 한 종목이에요. 목표가 상향. 98만 원까지 돌파해서 110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0만 원 돌파는 정말 수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재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의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이에요. 테크윙은 오히려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49,500원 네, 안내드린 종목이 테크윙이에요. 오늘 상한가 안착까지 나타나죠. 5만 원의 안내를 받았다라는데 한 30% 이상 그냥 풀 상한가를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테크윙 장비 쪽에서 새로운 대장의 등극이 가능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테크윙. 네, 항상 이제 반도체를 외친 반도형 위원의 탑픽으로 이 두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클래스인의 인사이트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역시 힌트 자막으로 열어봅니다.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거보다 쓴 게 더 비싸요, 위원님? 네, 뭐가요? 맞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조선 섹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네요. 현재 그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항 거리 증가로 인해서 탱커 선가가 오히려 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 그 원유 탱커 시장에서는 중고 성가가 신조선가를 또 상회하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제가 또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다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전 성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2007년 탱커 슈퍼사이클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오펙의 점진적 증산 기대와 또 선복 수요 증가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높은 탱커 운임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탱커 신조선가에도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일 장중에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뭔가 이상한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지수 선물들이 하락을 하고 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물론 이틀에 걸친 과도한 하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과한 행동은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이틀간의 과한 급락으로 오늘의 과한 급등세가 나타났듯이 금일 과한 급등이 또 어느 정도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등 그 기존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수혜 섹터,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또 조선 섹터도 하나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두 종목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설계, 건조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대표 조선사이죠. LNG 운반선이라든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 뭐 이런 그 해양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LNG선이나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 있어서는 동사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전일 2거래일 동안 급락은 당연히 나타났고요. 금일 상당히 또 좋은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종목 더 보자면 대한조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중형 그리고 준대형 원유 운반선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건조에 특화된 역량을 가진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요. 준대형 그 스웨즈 막스급 탱커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속 공조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전일 지수가 급락할 때도 양봉을 켜내는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이다라고 본다라면 대한조선 또한 삼성중공업과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를 정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조선 섹터가 한동안은 잠잠했었는데요. 이달의 위원께서 다시 한번 주목해볼 타이밍 됐다라는 시각과 함께 이 두 종목 점검을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자고요.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자리 옮겨서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살피겠습니다. 네, 김도혁 위원님의 종목 먼저 볼게요. TCK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살펴볼까 하는데요. 역시 달라요. 강한 종목은 다르죠. 폭락장 속에서도 덜 빠지고요. 오늘 시장 회복하니까 완전 크게 올라서 지난 이틀간의 낙폭 다 만회했고, 심지어 박스에 갇힌 줄 알았는데 뭐 박스권 상단을 그냥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기용을 토해냅니다. 위원님 살펴주세요. 네, TCK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반도체 소재 쪽의 니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오늘 뭐 TCK, 하나머티리얼즈 등등의 이 소재 쪽에 대한 니즈는 과히 시장의 대장을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TCK를 2월 13일 날 또 한 번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 쉬는 구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시장의 폭락 구간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킨 모습이 나타났죠. 25만 원 돌파 나타났습니다. 저는 목표 가격을 30만 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또 나타난다? 우리에게 기회가 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
정말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누구일까?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전일자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테크윙, TCK 이런 전략적인 측면, 오늘은 다 같이 올랐지만 이후에는 선별된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 펼쳐진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반도체의 핵심 전략, 이 반도체의 핵심 전략은 1분기뿐만이 아닌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주는 포인트 중 한 번이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한 종목 더 체크하고 갈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점검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덜 빠진다 했는데 오늘 확 올라서 이 신고가 아닙니까? 신고가를 또 찍어버립니다. 와, 이제 7만 원을 바라보게 됐네요. 위원님, 이 종목은요? 1월 말에 안내를 드리던 종목이죠. 목표가 6만 2천 원에서 제가 7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목표가 수정이 안 된 거군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1월 28일 날 안내 드린 이후에 시장의 완벽한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갱신 다시 한번 큰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럭키세븐의 반도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급등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이런 전략 또한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으로 뚫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쉬는 구간에서 추가 재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짜드릴 거예요. 반도체 전략을.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전략을 또 말씀드릴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목표가 럭키세븐답게 7만 7천 원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7만 원으로 목표가 수정시켜 놨었는데 한 번 더 수정할게요. 7만 7천 원까지 올려잡도록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어요.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한일단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어제 우리 이달의 위원님과 방송을 했다면 사실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너무 험했으니까. 그런 와중에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 어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글로벌 이슈, 중동 리스크와 맞물려서 여러분들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렸는데 또 진입당일 목표가를 돌파를 했어요. 어제같이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계좌를 달달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동 사태에서 가장 부각되는 게 지금 청궁2죠. 청궁2인데 탄두 구조체를 생산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간 외에서 한일단조가 청궁2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갭을 띄우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와 맞물려서 계속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청궁2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방산 관련주 중에서 또 한일단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에서 전일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을 그려냈지만 금일 또 양봉을 대차게 그려냈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판단에서 목표가 3,500원으로 상향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당일 진입해서 당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달달한 종목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에 다 못다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종목 더요. 아주 IB 투자 점검하겠습니다. 그저께 장에서 시장 충격 나올 때 그때 이미 목표가가 이제 초과 달성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 스페이스X 이슈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목표가를 더 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미 목표가를 올려드린 종목이죠.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계속해서 뭐 올해 내내 봐야 된다. IPO 그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또 미국 자회사 솔라스타 벤처스가 투자한 이러한 그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창투사기 때문에 뭐 상당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또 가지고 오면서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목표가를 6,500원까지 상향을 해드렸는데 살짝 못 찍었죠.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하나씩 또 추가할게요. 김도영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 먼저 주세요. 눌림은 곧 매수의 기회. 제공약 들어갑니다. 두산 테스나. 여러 번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눌렸을 때 제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에 1등 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들을 막 뽐내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20선, 5일선, 11선 동시 돌파.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전고점 7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5,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목해 봅니다. 두산 테스나 접수해 둡니다. 이달의 위원께서는 또 어떤 종목 주실까요? 위원님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제주은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지방은행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해서 추진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가 임박한 이러한 이슈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시간상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히 비중 늘려나가는 전략 제주은행 접수해 봅니다. 잠시 뒤에 무료 방송 있어요. 김도영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차트 하나만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테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한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테크잉의 전략을 왜 테크잉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먹을 게 없다? 갭상승으로 먹을 게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또 수익이에요. 이제 조정 이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의 향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은 얘기, 많은 전략 짜드리고요. 방송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소통 창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김도형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어요. 어제 그제 사흘간의 연휴 끝나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360도 여러 바퀴 돌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성을 찾고 시장을 이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찬욱 위원님과 함께 돈 보기 전략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맞습니다. 오늘 그냥 한숨 돌려봤어요.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시장 좀 들여다봐 주세요. 네, 돈 보기 전략에서 핵심을 콕 집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돈이 보인다. 요즘에 돈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바로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보기 전략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공포가 전날 절정이었고요. 역대급 하락을 했습니다. 9.11 테러를 넘어서는 하락을 했었고 코스피 하락률이 12%, 코스닥이 14%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 공포가 절정에 이르르면서 전날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불렀죠. 그런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어제 종가에 나오면서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오늘은 또 코스피 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순위 1위였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배경으로 등락률이 12%, 그리고 코스닥이 14%예요. 9.11 테러 때 코스피가 12%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코로나 때 코스닥이 11% 하락했는데 무려 14%로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했던 기준지수였는데 이 기준지수가 마이너스 4.4% 급락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 급락에서 반등 지점, 지지라인 부분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월 말에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서 12월까지의 상승 구간, 상승 이후에 멈췄던 구간인데, 주봉상의 중간 되돌림이 2분의 1 마디 구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날 아시아 유럽 증시가 동반으로 급락을 했고요.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강세장 특성상 조정의 빈도하고 낙폭은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급등 이후에 급락도 하고요. 네, 상승, 깊은 골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갑니다. 전날은 5,093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플러스 9.63이어서 무려 5,58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저명한 애널리스트가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려면 강심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가 스펙터클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어디까지냐? 저는 5,750에서 6,000포인트 살짝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여러분 주봉입니다. 주봉 작년 10월부터 멈췄던 구간인데 이 라인이 진짜 저점이 되었고요. 또 고점 부분을 형성한 거에 딱 중간 지점을 찍어 봤더니 정확히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불안이 이제 확대되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있었습니다. 네, 봉쇄가 있고 또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나 유럽 쪽이요. 네, 유럽 쪽에 원유 및 그 LNG를 좀 공급을 받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하고 LNG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누적되어 있던 사모펀드 시장의 신용이 불안해지면서
파산이나 환매 중단 노이즈가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선물 쪽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환율 급등 그리고 원유 가격이 급등했죠. 배럴당 77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그 현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면은요, 미사일로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때도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듯이 이란에 직접 들어가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피해가 커질 것이고 전쟁은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짓눌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공포가 어제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해도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됩니다. 즉, 이렇게 이란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정부의 증시안정펀드 100조 원, 그리고 증시 예탁금이 130조가 이미 유동성이 시장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매도세가 안 나오니까 바로 오늘 급반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관련된 물밑 접촉설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휴전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유가 환율이 조금 진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전이 된다는 그 우려감에 오늘은 또 종가에 급격하게 매물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국만 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또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냐? 단기간에 과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과속 상승. 급등이 있었죠. 1, 2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요, 그 현금 ATM기인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은 우선적으로 돈을 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날에 현선물 동시 매매가 있으면서 자동 프로그램이 결합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구조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투매성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시그널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올라갔을 때 매수하면은 물립니다. 지금은 공포에 사고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하실 때 시간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저는 시장의 주도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아니면 지수를 롱으로 보는, 상승 쪽으로 보는 이런 ETF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마진콜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가벼워졌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급하게 급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칩 관련주 시장의 주도주가 맞을까 안 맞을까? 저는 시장의 주도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보다는 AI 반도체 칩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그리고 AI 반도체 칩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요. 향후 이것은 2년 동안의 실적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칩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디램랜드 공급 부족 계속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디램 가격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100%로. 그리고 전쟁도 역시 결국은 AI 전쟁입니다. 이번에 중국산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미국의 전투기들이 AI 쪽에서는 압도적이다. 미국의 전투기들, 미사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전쟁에서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했는데 AI 드론, AI 미사일, AI 레이더. 그래서 AI 반도체 칩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산업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화살표 신호 나왔고요. 거기에 정확히 지지한 다음에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역시 화살표 2개 있죠? 2개 있는데 마지막 종가 기준을 밑줄 쫙 정확히 지지해주고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해도요,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공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화살표 주인공 매매 기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다. 자, 거기에다 구름대 밑에 깔려 있고 화살표 신호 나오면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 매매 기법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먼저 이 현대제철은 화살표 신호, 구름대 위에 화살표 신호 3개 뜨고 바로 급등 27%. 자, 중국 철강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의 본업 철강 쪽이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용 H빔도 현대제철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주인공 매매 기법 1번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자, 여기에서 구름대 있고 화살표 신호 3개 떴죠? 여기 종가 기준으로 해서 8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인공 매매 기법 세 번째, 구름대 화살표 신호 2개 종가 기준으로 20% 상승. 네, 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번에요. 자, AS. 대덕전자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 MLB, 자, AI 가속기용 MLB 기판인데요. 그 기판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요. AMD하고 중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전방산업의 반도체 쪽 전방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은 우상향 하는데요.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와서요. 실적 우상향 종목들은 반등도 세다. 이렇게 보시고 화살표 신호 나왔고 지지하고 급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자, 로봇 파운드리 회사로 변신하고 있죠? 여기에 화살표 신호 나왔고 종가 기준 밑줄 쫙.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급락 이후에 반등했는데요. 이 라인 부분 지지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는 70만 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QR코드 밑에 나가는데요. QR코드 찍고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제가 잠시 뒤에 투자 전략과 핵심 유망 종목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전자입니다. 공략주인데요. 야,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왜 드렸냐? 여러분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핵심 주도주, 그리고 AI 반도체 칩의 대장주,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25만 전자를 분명히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25만 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밑에 자막 나가죠? 손절가는 15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적중. 그 다음 종목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무료 방송 이제 이어집니다. 여의도 클래스 검색을 하셔서요. 검색에 나오는 첫 번째 링크에서 방송 입장 버튼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빨간색 버튼, 네,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시작이 되는 이 박찬욱 위원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내일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